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에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에서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인식개선 및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대기과학과 16학번 김홍래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수 프로젝트에 선발되어서 기쁩니다. 한 학기 동안 팀원들이 열심히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 역량 수업 참여를 통해서 사회 이면에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가구 중에 장애인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 중 크게 기억이 남는 것은 봉사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한 말과 행동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임할 때 더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서대문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고립가구 발굴 및 고립가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터뷰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조에서 방문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2023년도 올해 저희와 협력했던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조는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고립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이웃,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고립가구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역시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에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에서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인식 개선 및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대기과학과 16학번 김홍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코로나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역대 최고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고립도는 인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비율을 뜻하는데 국민 3명 중 1명이 고립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50대의 경우 34.1%가, 60세 이상에서는 41.6%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가까워지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대문군의 장애인 고립가구를 10여 가구 이상 직접 방문하였고 개인 특성,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사회활동 및 외부활동, 소득 및 경제상태, 주거환경, 관계 및 참여 등의 항목들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음돌봄협의체, 마봄협의체,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관, 세 기관에서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고립가구 발굴, 지원,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도와서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인식 개선 및 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주민 발굴단 사업교육을 서대문구 복지관에서 이수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서 SNS에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고립가구로 의심되는 가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가구 중 이현아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후천적 장애가 발생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훈련을 통해서 일상 산책 정도는 가능하게 되셨지만
집 주변의 길이 경사가 높고 성인 남자가 가도 울퉁불퉁해서 불편한 몸으로 움직이기에는 제약이 크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조금 4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비 48만 원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상곤 선생님은 선천적 장애를 갖고 계셔서 한때 사회활동을 하셨지만 그마저도 어려움이 크셔서 그만두셨습니다. 앞선 이현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장애인 고립가구에 대한 제도적 한계였습니다. 제도적 한계로는 수급 문제, 연금 문제, 장애복지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급 문제에서는 만약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작스럽게 생긴 장애로 인해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개인에게 사업자를 넘기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나 대개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금 문제로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아예 일자리를 구하려는 생각조차 쉽사리 결정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장애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원은 대체로 사회 연결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문 및 인터뷰 결과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 수급, 연금, 장애복지에 관한 정보에 무지하여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아예 사회적 고립 가구가 되어버린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 결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과 저희 프로젝트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 우리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비해 갖는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차별적인 질서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제도적 한계와 같이 차별을 고착화하는 사회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는 크게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인식 개선, 안전망 구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파편화된 기관 개입의 한계로 인해서 기관 간 서비스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직과 기관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분업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세대학교 워크스테이션 소속 시민구조대 간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장점은 PPT에 적힌 5가지와 같습니다. 위험과 자원의 공유, 외부 도전에 대한 효과적 반응, 조직의 지식 기반 확대, 정책 개발 능력 강화, 조직 간 협력 증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SNS 카드뉴스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고립 의심 가구 실태조사와 선정 도서 등 저희 프로젝트 활동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가져야 할 태도와 인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방문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저희와 협력했던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